일본은요, 바로 옆에 있는 나라이니까, 이웃 나라이니까요. 서로 이게 사이좋게 지내면 좋죠. 근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 최근에요, 일본 정부는 마치 그 선생님처럼 어떤 숙제를 내고 있는 그런 것 같고, 그리고 그리고 면역하고 있어 한국에. 예, 우리나라는 열심히 숙제를 풀고 있는 음.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캅하고 을의 관계가 음, 되어버린 것 그게 같아요. 뒤집혔죠. 예, 예. 당초는 그게 아닌데. 예, 그렇죠. 아니, 적어도 대등 관계라는 게 외교 관계인데 일본이 갑이 돼가지고 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음, 것을 한국 쪽에서 열심히 예, 그것도 그 만들어가지고 바치는 그러한 음. 모습이 보여요. 그러니까 니네들이 해결책을 가져오고 우리는 그걸 심사해서 그걸 그렇죠. 뭐 이렇게 뭐 받아들일지 않을지 우리가 결정하겠다. 그렇죠. 어, 뭐 정상회담도 그걸 봐서 니네들 하는 걸 봐서 결정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하고 있고 대단히 요즘 이게 돌아가는 모습들이 굴욕적인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래서요. 그런데 이 와중에 지금 이제 교수님 말씀이 우리 정부가 곧 일본에 대해서 무슨 또 새로운 제안을 한다고 하는데 그게 상당히 문제가 많은 것 같습니다. 교수님과 함께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그 4월 말에 한국의 대표단이 일본에 가서 키시다 총리를 만났잖아요. 지난 4월 예, 지난 말에요. 4월 말에. 예, 정진석 의원이 이제 대표로 그렇죠. 해서 이제 예. 갔던 것이죠. 네, 그때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한국 쪽의 제안을 일본에 했더니 일본 쪽에서도 그거는 괜찮다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다고 합니다. 그랬습니까? 예, 네, 그것을 본격적으로 7월 4일에 간제지원 문제에 대해서 관민합동 협의체를 한국에서 발족시킨다고 합니다. 관민이면 그 정부와 그 뭐 사회단체, 그렇죠. 민간 단체 예, 그리고 개인들, 전문가들 예, 그런 그렇게 한다고 사람들이 그래요. 모여서 회의를 한다 그런 얘기겠죠. 예, 네, 그 중심에는 현금화를 저지하기 위한 목적이 하나 있고요. 예, 예, 그리고 피해자들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에 대해서 대위 변제라는 것을 하겠다. 대위 변제 예, 좀 어려운 그것은 말인데, 예, 네, 뭐 쉽게 이야기를 하면 판결대로 하면 지금 현금화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예, 그러나 그것을 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자. 예, 그리고 판결은 거의 1억 원씩 내라라는 거잖아요. 전범 기업들이 아, 피해자들에게 한 사람당 1억 원이라는 것이 거의 그러니까 우리 한국이 대법원에서는 그렇죠. 예, 한 사람당 한국이 1억 원씩 그렇죠. 피해자들한테 지급해라 이런 네, 판결이었다는 거죠. 한국이 순서한 것은 거의 1억이었거든요. 예, 예, 그래서 이번에도 1억 원씩 그 피해자들에게 드리자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어요. 네, 네, 네. 네, 그러나 문제는 왜 지금 이 문제가 갑자기 또 윤석열 대통령이 그 나토 정상회의에 간 다음에 조선일보하고 서울신문이 보도를 예, 했고요. 그렇죠. 일본에서도 교도통신이 그 와중에서 보도를 했습니다. 음, 예, 그런 그 타이밍을 하는 것이 절묘한 타이밍이었다 그렇게 보이는데요. 그왜 절묘한 타이밍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무래도 그 키시다 총리하고 예, 정상회담을 그 뭐 한일 양자 간에 정상회담을 쭉 추진했는데 그게 사실상 안 된다라는 이야기가 쭉 왔잖아요. 그랬죠. 예,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예, 그 일본 쪽에 바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 완성되었다라는 것을 일본에 바칠 수 있는 내용이요. 예, 그것을 그 아, 보도하게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한테 좀 잘 보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내용이다. 그렇게 해석할 수 네, 있겠군요. 네, 그 뉴스가 나온 것은 그 정확하게 예, 그 정상회담이 이루어지고 있는 언제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예, 일단 윤석열 대통령은 키시다 총리하고 3분 4분 정도
소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었죠. 아, 뭐 그것도 이 덕분일까요? 그거는 잘은 모르겠지만, 예. 네, 그러나 서로 대단히 반갑게 인사를 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키시다 총리의 자미원 선거 승리를 그렇게 기원을 했고 예. 또 키시다 총리는 그 6월에 지방 선거에서 한국의 여당이 이겼다라는 데 축하를 했고요. 예. 그런 식으로 독담을 예. 서로 주고받고 했고 처음은 한국 쪽에서는 이것을 한일 그 회담라고는 할 수는 없지만 회동 정도로 예. 보도를 하려고 했는데 일본 측은 그냥 소소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일본은요 바이든하고 키시다도 만나서 10분 정도 이야기를 했거든요. 예. 그것을 미일 정상회담으로 보도를 했어요. 네, 거의 그 10분 정도니까 이것도 인사말 정도. 예. 현재까지도 그 서로 확인했던 이야기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밖에 없는 예, 재확인하는 그러한 그런 자리죠. 예. 사실 그 키시다 총리하고 만난 거기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도 일본 쪽에서는 한국이 이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노력을 더 열심히 해달라 이런 예. 이야기를. 그러니까 일본이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예. 한국의 노력을 계속 촉구를 했고요. 아니 뭐 한일 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은데 네. 도대체 우리 정부는 왜 이렇게 스스로 몸이 달아서 이렇게 먼저 접근하려고 이렇게 난리인 겁니까? 그거는 이해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도 해요. 예. 예, 그러니까 앞에 정권하고 좀 차별화하려고 하는 예. 항상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정권이 했던 거하고 반대로 간다라는. 네, 이것은 잘못하면 양쪽에 말할 수가 있는데 국익을 손상시킬 우려도 있는 거죠. 예. 네, 정반대로 가기 때문에. 아하, 예. 뭐 반대로 가더라도 좀 뒤를 보면서 가야 될 텐데 그렇죠. 이건 너무 막무가내로 무조건 우리 측이 먼저 이렇게 러브콜을 보내려고 그러니까 랍코를 너무 하니까 예. 일본에서 아주 가볍게 보고 몇 년까지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사실상 그 어제는요 한국에서는 서로 합의하면서 새로운 해결책을 마련하겠다 이런 예. 보도가 나왔는데 그거는 아니라고도 일본 그러니까 쪽에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기시다 총리와 윤 대통령이 만나가지고 기시다 총리가 윤 대통령한테 서로 이렇게 합의해서 잘 이렇게 해보자, 좋은 안을 마련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보도가 됐는데 네네. 그러나 일본 측에서는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 예. 그 일본 쪽은 그렇지 않고 한국이 이 모든 것을 준비해 와야 한다라고 예. 일반적으로 예. 요구했다라는 그러한 보도를 하게 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관반 장관 라는 사람이 예. 한국 쪽의 보도는 잘못되어 있다라고 아하. 해서 정확하게 그렇게 존중합니다라고 해서 정정까지 해가면서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아니, 대등한 외교 관계를 훼손시키고 있는 거죠. 우리 정부가 저렇게 먼저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들어가니까 일본에서는 저렇게 고압적인 자세로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같아도 그렇게 해야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자 그러면은 그 내용에 대해서 내용을 좀 살펴보죠. 예, 먼저 300억 원 규모의 기금을 조사한다라는 이야기예요. 300억 원입니다. 그런데 1억 원씩 그 피해자들에게 혹시 준다고 하면 300억이라고 하면 몇 사람한테 줄 수 있습니까? 당연히 300명이죠. 300명이죠. 네. 이게 말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노무현 시대에 피해자를 추산했는데요. 22만 명이었습니다. 22만 명이요? 네네네. 네, 이것은 그 이명박 정권에서도 그 추산한 그러한 통계는 이어받았고요. 예. 그리고 현재 소송 중에 있는 사람은 1,000명 정도 있습니다. 현재 소송을 중에서 하고 있는 아직 사람들. 그 결론이 안 난 사람들이 1,000명이 더 있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죠.
그리고 현재까지 그 소송에서 이긴 사람들은 14명입니다. 14명? 예. 예. 그러니까 그 이 300명에 대한 근거가 없어요. 예. 그렇죠. 그 만약 1000명이 다 이긴다. 이렇게 가정을 해 보면 그러니까요. 그러면 그 받는 300명은 누구고 못 받는 사람들은 또 누굽니까? 예. 이거 어떻게 그리고 예. 그 3대 7로 그 정도로 음. 이긴다. 그런 이야기잖아요. 그냥 그렇게 추산을 했나요? 그 앞으로 그런 식으로 조작하겠다는 이야기인가? 그럴까요? 예. 예, 무슨 말이에요? 예. 이게 1000명 또 앞으로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가족들도 이게 소송을 일으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하. 예. 그래서 피해자가 죽었다라고 해도요. 피해자 가족들은 즉 소송을 일으킬 수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아까 이 피해자가 22만 명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 중에서 또 누가 소송을 또 이렇게 네, 일으킬 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추가로. 네. 예. 물론 이제 시효가 지났다라는 이야기가 요새 좀 나오거든요. 예. 그 시효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영위까지 그러니까 1000명 예. 정도까지. 예. 근데 그중 아마 30% 정도가 이길 것이다. 그런 식으로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좀 이상해. 아하.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0억을 준비한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말이 돼요. 그렇죠? 그러네요. 그렇죠? 예. 근데 300억이라고 왜 그 한정합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요. 처음은 일본 전범 기업라고 하여서 이게 소송에 걸린 일본의 대상 기업이에요. 뭐 미쓰비시 같은 예, 그런 예. 기업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것은 처음 그 발표했을 때 이 예. 기금을 내는 기업에서 제외된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와가지고 어제 보도에서는 자유 참여가 된다 이렇게 됐거든요. 아니 그 어쨌든 간에 예. 2018년 그인가요? 대법원 판결에서 네. 결정 난 것은 어쨌든 간에 그렇죠. 이 기업들이 니네가 나쁜 기업이니까 이제 나쁜 짓을 했으니까 니네가 배상을 해라 이렇게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기업들은 죄를 지은 기업은 정작 쏙 빼놓고 다른 기업들 보고 돈을 내라고 하고 이 기업들은 하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이런 예.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일본 정부라든가 예. 뭐 기타 기업이라고 해도 자발적인 참여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한국 정부, 한국 기업들이 다 해라라는 예. 이야기입니다. 네, 여기에 참여하는 일본 기업들은 아마도 거의 없을 거예요. 예. 롯데 정도는 일본, 한국, 뭐 예. 한국 사람이 잔시자니까 그거는 가능하다는 거 할 수가 있는데, 아니 그리고 도대체 아무 관계도 없는 기업이 왜 그러니까요. 돈을 내야 되는 겁니까? 예, 그게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예.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요. 또 하나 쟁점은 이게 손사될 경우는 현금화는 준다한다. 이게 가능합니까? 현금화라는 것은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그 소송에서 대법원 판결에서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일본 기업들의 한국 내에 있는 자산을 매각해서 이렇게 예. 대신 나눠준다. 보상을 나누겠죠. 해주는 예, 이런 예. 프로세스를 밟는 게 그게 현금화 작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법원에서 명령했던 판결을 완전 무력화시키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그 한국 민주주의에 예. 굉장히 그 산초가 남을 거예요. 예, 그리고 또 8월에 현금화의 모든 그 절차가 이제 마무리된다고 합니다. 아하. 그러니까 8월에 예. 마무리가 된다고요. 예, 그러니까 2달밖에 없고, 그래서 좀 더 이렇게 서두른 빨리.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일본이 그 7월 10일에 참여 선거가 있기 때문에 네. 7월 4일 정도에 이러한 기구를 발족시켜서 참여 선거가 끝난 이후 일본 정부하고 이 부분을 협의해 나가려고 예.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문제가 있는 부분은 이 그 관민 합동 협의체는
그 상당히 반대 입장에 있는 사람들도 예. 포함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반대 입장이라고 하면 뭐에 반대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먼저 현금화에 반대한다. 아하. 그리고 강제징용 판결이라는 부분은 1965년에 기본적으로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 그러면 네. 이제 생각이 났는데 그런 사람들을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이 협의체도 좀 이상하게 만들겠다 그런 얘기인 것 같으네요. 그러니까 그게 그 국민의 네.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는 예. 식으로 이야기를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듣는다 이런 명목으로 해서 그런 사람들도 이런 데다가 집어넣어 가지고 그런데 말이 안 되는 것은 예. 예를 들면 제가 아는 어떤 그 분이 대표가 되어 있는 피해자 단체는 예. 3,000명의 피해자가 넘어요. 음. 그런데 그게 하나의 단체일 뿐이지 굉장히 예. 많거든요. 그러한 단체가. 음.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을 모아도 엄청나게 예. 많은데 그런데 극히 일부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어넣겠다. 그것도 말이 안 되고요. 예. 비율로 따지면 그런 사람들의 목소리는 정말 일부에 불과하다고 할 수가 있는데 그리고 뭐 제가 아는 단체도 3,000명이나 피해자가 있고 예. 다 보상이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중 그냥 다 합해서 300명이잖아요. 예. 이게 어떻게 이게 그러니까요. 가능하나? 그 세월호 같은 것도 이후에 이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이런 그런 그 협의체에 그 보상을 반대하는 사람들을 꼭 집어넣어 가지고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게 하고 그래서 배가 산으로 가게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예, 예. 결국 그래서 막 유야무야하게 이렇게 만드는데 그런 게 생각이 나서 지금 그러네요. 이런 말씀을 비슷하네요. 드렸습니다. 예. 비슷한 그 좀 수법을 사용하고 그런 것 있다라고 같습니다. 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근데 이게 그러나 그런 식으로 한다면 혹시 일본하고 협의가 되어서 이러한 기구가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이게 못 받는 사람들의 아주 큰 반대에 또 부딪힐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겠죠. 그리고요 현금화라는 판결이 났는데 예. 그것을 그래서 한국 정부에서는 아마도 그런 사람들을 좀 설득해가지고 예 이제 우리 그 일본하고 합의했으니까 그냥 요구하지 말고 사법은 그냥 그만두고 1억 원 받고 끝내자라고 예. 사실상 그게 설득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게 설득을 하더라도 이미 이 그 판결이 나기 전도 아니고 이 사람들이 그걸 판결을 그 고소를 취할 수도 없는 그런 노릇이고 예. 과연 그게 어떤 해결책이 될 수 있는지 저는 정말 의문이 갑니다. 그러니까 사법적인 그 권위를 예. 실추시킵니다. 예, 사법부를 한국에. 뭐 완전히 사법부 얼굴에 먹칠을 하는 그런 경우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국 민주주의는 그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삼권이 잘 분립되어 있다. 예, 일본은 아니거든요. 일본은 행정부가 가장 강하고요. 예, 중국 스타일이에요. 그러나 한국은 아닙니다. 이게 더 기본적인 민주주의의 도대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예. 그것을 또 부정해 나갈 우려가 있다라는 부분에서 좀 더 많은 국민들이 이 부분에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 그렇습니다. 네, 네. 예. 그런데요, 이제 한 가지 좀 네. 의문 가는 게 하나 있네요. 과연 이 보도가 이 300억으로 해결하려고 한다 하는 이 보도가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는 겁니까? 일단 저는 그러니까 아는 단체가 네. 있기 때문에 예. 그 대표가 외교부에 들어가서 음. 이 부분에 책임이 있는 사람한테 다 예. 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저는 보도되기 이전에 다 들었습니다. 아, 그럼 이 네. 내용이 다 맞는 겁니까? 네, 다 그 다음 날에 보도가 나갔어요. 어떤 보도를 보면 뭐 네. 관련 그 담당하는
대리하는 변호사가 전혀 들은 바 없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보도도 봤기 때문에 인터뷰를 아하. 예 그런데 실제로 이제 다른 단체에 네, 그렇죠. 그 여러 대표 단체가 있기 때문에 대표하는 분이 예, 외교부에 가서 직접 들었다는 예. 거 아닙니까? 네, 그 단체는 꽤 규모가 있어요. 예, 네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규모가 큰 단체의 대표를 좀 몇 사람 불렀던 것 같아요. 예. 네, 그중 한 사람한테 제가 이야기를 들은 거죠. 예. 아, 이게 정말 근데 큰일 큰일이 났네요. 났다. 예. 그런 이야기를 저에게 이게 하셨거든요.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했는데 예. 정말 그렇다면 정말 큰일이 난 거네요. 네. 음. 예. 뭐 일단 어떻게 진행되는지는 7월 4일이면 뭐 금방이기 때문에 예. 그 전체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설마 했는데 정말 일이 아주 크게 벌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정부는요 7년 전이었죠 그 위안부 합의 이것을 이제 본인들한테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네. 얼렁뚱땅 엉성하게 하는 바람에 엄청난 후폭풍을 맞았죠. 네네. 그리고 이제 뭐 직접적인 관계까지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이어져 가지고 정권까지 잃었던 그런 과거를 좀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인권이라는 것을 너무 무시를 하면요, 이것은 그 후세의 엄청난 산조로 남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정권에 대한 후폭풍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네. 예. 참 걱정이 많습니다.